서울 강남 한 대기업 본사 앞 300억 원 규모의 해외 합작 계약 체결을 불과 30분 앞둔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계약 상대 측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임원의 외침. 이유는 단 하나. 재무 구조를 믿을 수 없다는 것. 30분 뒤면 상대 측은 공항으로 향합니다. 계약은 사실상 끝난 상황. 그때 운전석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70살 운전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말을 꺼냅니다.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운전기사의 한마디가 300억 계약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김도연은 이미 회사 지하 주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앞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립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던 날이 떠오릅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김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년.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계약.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는 자리.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차 안을 점검합니다. 좌석 각도, 룸미러 위치, 에어컨 온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오전 7시. 임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그중 최 전무가 지나갑니다. 52살 재무 담당 임원. 김도현과 눈이 마주칩니다. 최 전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김도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오전 8시 대표이사 자택 앞.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대표가 나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짧은 인사. 차는 조용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신호대기 중 옆 차선의 젊은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뒤에 누구 타셨어요?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웃으며 던진 질문.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은 올라가고 신호가 바뀝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 누군가 명함을 떨어뜨립니다. 김도연이 주워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명함을 받고 곧장 돌아섭니다. 누가 주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에게 그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오전 9시 30분. 본사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이 도착할 시간. 재무팀, 기획팀, 임원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김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누군가 필요로 할 때까지. 그게 그의 일입니다. 오전 10시 해외 투자사 일행이 로비에 들어섭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재무책임자. 표정이 단단합니다. 악수, 명함 교환, 안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그때 재무책임자가 걸음을 멈춥니다. 수행원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수행원이 통역을 통해 전달합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님께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황한 임원이 묻습니다. 어제 받은 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사의 부채 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냉정한 목소리.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미 본사에 보고했고 30분 뒤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다음 비행기도 예약 완료했습니다. 일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재무책임자는 돌아서서 로비 대기석으로 향합니다. 회의실까지 오지도 않겠다는 뜻. 임원들이 급히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최 전무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대표님, 이 계약 무산되면 다른 투자사 찾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유동성은 석 달 버티기도 힘듭니다. 회사 존망이 걸린 순간입니다. 지하 주차장, 운전석. 김도연은 무전으로 상황을 듣습니다. 재무팀 즉시 투입. 어떻게든 설득해. 예, 대표님. 차 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100m 너머로 본사 건물 로비가 보입니다. 300억?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 안에는 수백 명의 직원,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 다급함, 혼란, 좌절. 김도연은 핸들을 가만히 쥡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데. 오전 10시 10분. 재무팀장이 급히 로비로 내려옵니다.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든 채. 최고 재무책임자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저희 재무 구조에 대해 상세히. 통역을 거쳐 전달됩니다. 재무책임자는 시계를 봅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노트북을 펼칩니다. 그래프, 도표, 숫자들. 보시다시피 저희 부채 비율은 업계 평균 이하이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책임자가 자릅니다. 부채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과도합니다. 그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하기엔 변동폭이 큽니다. 재무팀장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설명은 계속되지만 재무책임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5년간의 현금 흐름을. 필요 없습니다. 재무책임자가 손을 듭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구조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설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시간입니다. 재무책임자가 일어섭니다. 재무팀장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재무팀 직원이 나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재무팀장이 다시 뛰어갑니다. 이번엔 다른 자료를 들고. 하지만 재무책임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챙깁니다. 출발 준비. 지하 주차장. 임원들이 급히 차로 향합니다. 대표님, 재무팀 설명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차 안이 술렁입니다.
2번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재무 전문가가 아니면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침묵. 그때 운전석에서 김도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대표님, 그분 숫자가 아니라 논리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뒷좌석이 조용해집니다. 최 전무가 비웃듯 말합니다. 기사님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계절적 요인, 과거 데이터 그런 건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설명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m 너머로 대표의 눈을 봅니다. 오전 10시 25분.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눈을 감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농담할 상황 아닙니다. 기사님. 최 전무가 다시 말합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기사님이 재무를 아십니까? 그분이 문제 삼은 재무지표. 잠시 멈춤. 제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차 안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0년 전입니다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사님이 어떻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대표가 천천히 묻습니다. 지금 가서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보고 계신 건 제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결정. 모셔라. 임원들이 움직입니다. 최 전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대표님,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최 전무가 입을 다뭅니다. 10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이너스. 40년 전 서울 중심가 한 정부청사 회의실. 30살의 김도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습니다. 김 주사님, 이 부채 구조 설계안 정말 실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국제금융기구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논리가 맞다면 설득됩니다. 젊은 김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최연소 재무관료였습니다. 국가 부채 구조 재설계 프로젝트, 수십조 원이 걸린 협상, 석 개월간 밤을 새워 만든 모델. 상사들조차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혁신적이야.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여지게 만들겠습니다. 그해 가을, 스위스 제네바, 국제금융기구 본부, 각국 재무관료들이 모인 회의장. 32살의 김도연이 단상에 섭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채 구조 모델을 발표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 화이트보드에 그려지는 도표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변동성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단계 분산 구조로 흡수합니다. 단기 리스크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단기가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하나하나 대답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박수. 이 구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국 전문가의 질문. 저희 팀입니다. 놀랍습니다. 20년은 앞선 설계입니다. 인정. 그리고 성공. 김도연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35의 나이의 과장, 40의 부의사관, 앞날이 보장된 길.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5년 전 같은 정부 청사 감사실. 김 주사, 이 보고서 외부에 유출했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숫자가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자네 입장에서 조작이지 정책적 판단일 수 있어. 정책이 거짓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자네 혼자 정의로운 척하지 마. 내부 고발,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 그러나 조직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전보 발령, 한직으로의 이동. 한 달 뒤 권고 사직. 김 주사, 조용히 나가주게. 자네를 위해서도 그게 좋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직을 배신했어.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배신이야. 정부를 떠났습니다. 문제인물, 낙인이 찍혔습니다. 민간 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첫 달은 작은 회사들이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경력은 화려한데 왜 나오셨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2달째 면접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 달째 이력서 제출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김도현? 그 사람 건드리지 마. 말썽만 일으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무업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45살.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운전학원 앞을 지나갑니다. 이 나이에도 면허 딸 수 있나요? 물론이죠. 50살의 김도연은 결심합니다. 다시는 숫자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처음 잡은 핸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 30분. 김도연이 로비에 들어섭니다. 운전기사 유니폼 차림. 재무책임자가 그를 봅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대표가 답합니다. 재무책임자는 의아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도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40년 만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커를 듭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단기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선이 그어집니다. 40년 전처럼 이 회사의 부채 구조는 3개의 시간대로 나뉩니다. 선이 늘어납니다. 단기, 중기, 장기. 각각의 현금 흐름이 다릅니다. 재무책임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귀하께서 보신 단기 부채의 급증. 김도연이 특정 구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의도? 예.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김도연이 다른 그래프를 그립니다. 단기 부채가 급증하는 시점과 매출 피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재무책임자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의도된 리스크 분산입니다. 숫자가 재배열됩니다. 이 구조에서 단기 부채는 위험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 재무책임자가 중얼거립니다.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장기 부채로 묶어두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기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김도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화이트보드가 숫자와 선으로 가득 찹니다. 재무 책임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논리 구조, 잠시 멈춤. 20년 전 국제금융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마커를 내려놓습니다. 제네바였습니까? 재무 책임자의 눈이 커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마. 재무 책임자가 김도연을 다시 봅니다. 이 구조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김도연이 조용히 답합니다. 20년 전 같은 질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재무 책임자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당신이 그 한국 관료였습니까? 예전 일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재무 책임자가 다시 앉습니다. 계속하시죠. 다음 30분 동안 김도연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무 책임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김도연이 답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재무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최 전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습니다. 재무 책임자가 김도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악수? 영광입니다. 존경이 담긴 목소리.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서? 긴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재무 책임자의 뒷모습. 대표가 천천히 김도연에게 다가옵니다. 기사님 아니 선생님.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대우해서 대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00억 계약 성사되었습니다. 며칠 후 대표실 김 선생님 저희 재무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전무 직함과 함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직함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김도연이 말을 잇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대표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김도연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재무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 후 회의실에 김도연이 앉아 있습니다. 운전기사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셔츠 차림.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재무팀 직원이 묻습니다. 김도연이 자료를 봅니다. 여기 이 가정이 너무 낙관적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상정하세요. 그 다음 현실적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모하는 소리.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 회의가 있을 때 의견을 묻는 사람. 직함은 없지만 존중받는 사람.
한 달 후, 재무팀 회의, 최 전무가 발표합니다. 이번 분기 재무 전략은 김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김도연을 언급합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 전무와 마주칩니다. 최 전무가 먼저 멈춥니다. 선생님,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한마디 여쭤도 될까요? 하십시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년 동안 김도연이 잠시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저녁 지하 주차장. 김도연이 차를 닦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차를 닦다가 잠시 멈춥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40년 만에 다시 쥐었던 마커의 감촉. 재무 책임자와 나눴던 대화. 임원들의 놀란 표정.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래된 빚을 갚은 사람의 표정.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증명하고 나니 후련합니다.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갑니다. 김도연은 다시 차를 닦습니다. 평온한 표정. 어떤 사람은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기회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조용한 사람은 이미 한 번 세상을 움직여 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직함이 아니라 열린 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세상이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기회입니다.